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이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이 구절 이제 논어를 다 한번 쭉 하셨으니까 공력이 될 수 있어요. 홍사는 이 구절 읽으면 딱 어떻게 느낌이 들어? 때때로 배우고 이거 쭉 있잖아. 아 저는 아직도 너무 어려워요. 아 왜 어려워? 이거 우리 고전할 때도 이거 가지고만도 몇 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 구절 봤을 때는 이것도 똑같죠. 야, 이 당연한 얘기를 또 하고 있네. 이 당연한 얘기를 또 써놨네 했는데 고전 강의 들으니까 그때 막 다른 분들 막 해석하시는 것도 듣고 또 소장님 해석하시는 것도 듣고 막 이렇게 하곤 했는데 또 이제는 막 점점 진도 빼가지고 막 옹야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보고서 얘를 보면은 또 참 또 해석해야 될 게 또 좀 제 나름대로 또 늘어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아직도 얘는 어려워요. 얘는 평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구절. 이 구절은 형은 어때요? 딱 오늘 느껴지는 감정. 이 말. 그냥 이게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나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그냥 그 논어라는 그 텍스트 안에 그 책 안에 있던 글씨에서 이제 그냥 그 글은 거기에 있는 거고 이게 내 삶에 그냥 들어와서 하나하나 이게 실체적으로 나와 하나가 돼서 이게 그냥 진짜 삶이 돼버린 그런 느낌? 그리고 뭐라 해야 되나 즐겁지 아니한가 그냥 딱 글로 봤을 때 즐겁지 않냐? 이건데 정말 그 즐거움을 삶 속에서 느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진짜 막 주체 안 될 정도로 되게 막 감동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진짜 야 이게 진짜 이게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글 속에서 죽어있던 그 글들이 내 마음에서 이제 살아 움직인다는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막 되게 와 이게 이런 거였구나. 야 즐겁지 않냐? 그러면 뭐가 즐거운데요? 도대체 뭐가요? 이랬던 게 이제 야 진짜 이게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익히는 이것이 정말 진정한 즐거움이구나. 그게 그걸 넘어서서 정말 이게 막 감동스럽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진짜 나와 뜻이 맞는 친구가 정말 내 인생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 둘 같이 만나서 차라리 우리가 지금 모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진짜 반갑지 않냐. 근데 이게 반가운 거하고 야 이게 안 반가워? 막 그런 거 있잖아. 야 이게 도대체 이걸 왜 못 느껴? 이걸 느껴야지 인생에 어떤 재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 마지막 그 문장도 남이 알아주자 서운해하지만 군장 아닌가. 남이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거기에 진짜 인생을 걸고 알아주기만 바라고 그랬던 그 나로 그냥 인생이 멈출 수도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정말 그 너머의 어떤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이 어떻게 뭘 추구해야 될 건지를 이 한 문장에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좀 그런 거죠. 나 나름대로 이제 이 문장이 내 마음에서 삶 속에 살아서 막 진짜 움직이는 것 같아. 그게 나를 움직여주고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이끌어주고 막 좀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나는 이게 요 세 구절이지. 세 구절이 모든 논에 나오는 뒷장에 나오는 모든 구절에 거의 99%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아. 함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구절을 너무 시작하니까 그 논어보다 논어를 선택한 게 아니고 이 구절을 선택했어. 네, 그렇죠. 이 구절 선택하다 보니까 논어가 나온 거지. 그렇죠. 논어 선택해서 이게 이거든. 뭐 그렇죠. 그것도 정확한 표현이네요. 네. 그런 게 있고 또 이게 아까 얘기한 왜 한글로 쓰고 아니 한자만 쓰고 썼을까? 네. 그건 약간 배려심이 있는 것 같아. 배려심.
그렇죠. 지금 시대는 한글 세대거든. 아, 갑자기 처음부터 이게 한자가 나오면 좀 이거 뭐야 그럴 수도 있죠. 잘났지 않아 이런 거 느낄 수 있거든.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살살 가다가 이게 약간 나중에 부드럽게. 약간 이게 넘어가는데 처음부터 이게 한자 나오면 한자 모르는 사람들은 좀 약간 그런 측면에서 한글 쓰지 않았을까. 친절함이네요. 친절함이죠. 뭐 그렇게 저도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간단하게 뭐 요약할 수는 사실 불가능한데, 그냥 제가 같이 이야기해보자는 거를 한 번씩 생각하면 그게 이제 점자처럼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공자 때 배운다는 게 뭐냐, 지금처럼 배우고 이게 뭐 시험 잘 보고 뭐 채점 하는 게 그게 배우는 거냐, 그러니까 공자 때 배우는 게 뭔지 알아봐야겠죠. 그런 것부터 시작하면 뭐 끝이 없지만, 뭐 배운다는 건 뭐 인간이 인간임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펜을 잡고 무언가에 대해서 꾸준히 그 노력을 해서 거기에 쌓아가는 축적된 역사가 있으면 그게 다 배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하면 뭐 즐거울 수밖에 없죠. 뭐 근데 막 저는 그 공부할 때도 즐겁진 않았어요. 대학에 가야 어떻게 그래서 어떨 때 기뻤냐? 찍어서 맞을 때. 찍어서 맞을 때 얼마나 기쁜지 아닙니까? 왜냐면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맞았어. 야, 뭐 노력한 거면 맞은 건 당연하지. 노력했으니까. 근데 찍었을 때 맞았을 때 쾌감은 그게 진짜 공자가 기뻤던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와서 보니까 노력해서 한순간 그 맞았던 그 결과를 기뻐했었어야 되는데, 참 그 어렸을 땐 그랬어요. 찍어서 맞아요. 저는 100점 맞은 것 중에 대부분이 찍어서 맞은 게 대부분이 100점이었거든요. 이게 100점까지 가려면 다 알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 꼭 한두 개는 몰라. 그럼 모르는 건 결국 찍어야 돼. 찍어서 맞으면 100점이고 못 맞으면 따락이니까 참 그게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면 어디서 공부하냐? 골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죠. 근데 진정한 공부는 이렇게 모여서 찾아와서 하는 것이 반갑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공자도 막 찾아왔을 거 아니야. 수백 명이 공자한테 이제 찾아와서, 그리고 공자가 앞에 나가서 또 강의하잖아. 그럼 또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와서 하면 강의하면 꼭 좋은 놈이 있어. 즐겁다고 막 찾아왔어. 우리 공개 강의 때도 그럴 거야. 좋다고 찾아와. 꼭 좋은 놈이 있어. 그럼 공자가 보면 그래, 알아주지 않아도 저 좋은 놈이 있어. 나는 공자야. 뭐 이런 느낌도 가지 않겠어요? 아니 뭐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지만 간추려서 이야기해보자면, 뭐 왜냐면 공자라는 사람이 이 한 구절은 분명 다 그 이어진 문장이라기보다는 자기 인생에서 한 파편일 거예요. 한 파편. 그걸 이제 모은 거지. 모았는데 너무 그럴싸해 보여. 그럴싸해 보이니까 맨 앞장에 실을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처음에 맨 앞장에 안 실렸을 수도 있는데 모아보니까 참 좋았던 문장이고 그게 앞구장에 간 거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생각도, 이걸 보시는 분들도 한번 꾸준히 생각을 하면 참 이것만큼 참 대단한 이야기가 대단하지 않은 이야기가 대단한 이야기가 되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 잠시 들여다보면 쓴 웃음을 짓는 나에게, 참 쓴 웃음을 짓는 거죠. 정화가 불쑥 말을 건넨다. 어때?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너무 어려운가? 이건 내가 써줘야 될 것 같다. 이거 참 간섭의 극단이죠. 간섭의 극단. 그렇지, 확실히 삼천 전공이라니까. 아니 이건 너 수준으로는 절대 못 써. 이게 참 선생님 화법 중에 이런 화법이 있어요. 안 돼. 이런 화법이 있거든요. 홍선은 이런 화법 느껴본 적 있니? 저한테 하신 적이 있나? 그건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선생님의 이런 화법이 있는 건 알아요. 그치. 성원이 형도 느껴져요? 잘 모르겠네. 이거. 그래요? 하여튼 이런 거 좀 느껴질 때가 있어 가끔.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그러니까 살짝 기분 나쁠 때가 있어. 그래서 케미스트 하다가 살짝 기분 나빠서 떠나신 분들도 계시지? 조카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 이게 사실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잽을 맞잖아. 잽을 맞으면서 그 잽에서 생기는 맷집이거든.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못 쓰는 게 정상이야. 이게 뭐야? 사실 판단을 해주는 거야. 선생님한테 그 종목이라고 이야기해도 되지. 이건
막 종목으로 엄청 몰빵한 사람들 오면 쌤 이거 파셔야 하면 이거 어떻게 팔아요? 뭐 이거랑 똑같은 건데 네 수준이 안 되는데 그걸 왜 들고 있어? 이거거든 사실. 이 과제는 정화가 써서 A 플러스를 받는다 해도 그건 너를 학문으로 타락시키는 거니까. 참 그렇죠. 타락시킨다. A 플러스를 받는다 해도 또 시작했다. 그냥 산에 들어가. 선생님 보면 항상 산에 들어가셔서 얘기는 이야기가 많은데 택배는 꼭 오시는 곳에 계시니까. 네, 속세는 잊지 말고 왜 구매하신 분이 속세를 더럽히고 그러세. 그래서 해줄 거야 말 거야. 해줄게. 단 대신 조건이 있다. 제출 날짜까지 매일 나랑 일정 시간 과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야. 할래? 그쵸? 여기까지. 이게 공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반복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매일 해야 되잖아요. 매일 하기 쉽지 않죠. 일주일에 이렇게 한번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매일 합니까? 근데 이제 정말 공부는 매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는 거고 가까이 살아야 되고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거고. 와 싫단 말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네. 고상하게 하시네. 싫구나? 그럼 다음에 보자. 다음에 또 보자. 딱 끊죠. 맺고 끊으면 확실해. 다음에 보자. 그 약간 고양이 말투 있잖아. 고양이가 약간 이런 느낌. 그렇지 않나요? 고양이가 딱 필요 없으면 안 오고 이게 약간 그 밀당을 잘하잖아. 고양이가. 오늘 공서집에서 잘 때도 고양이가 밀당을 잘하시더라고. 고양이가 그러니까 잠깐 딱 하는 거지. 밀당에 성공이 된 거야. 이 과제에 이 무슨 어른답지 못한 시츄에이션인지 내가 매일 이런 교양 과목 과제로 고민할 거 있으면 뭐 이런 거라 부탁하라고 했겠어. 말이나 내 생각해 보라고요. 그럼 네가 해. 오 심플한데? 삼촌 나 법대생이야. 여기서 이제 법대생이 나와요. 법대생이 나오는데 한자도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선생님이 말한 그 법대생이라는 이미지에서 이런 내용을 배울 수도 있고 저는 이 법대생을 좀 구시대적 인형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이신 분도 서울법대 나오셨죠. 서울법대 나오시고 대부분의 많은 관료들이 서울법대가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구시대 인형을 딱 대표해주는 게 법대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꼰대 사상을 내가 꼭 공부해야겠어? 꼰대 사상이라고 하는 것부터 공자가 이렇게 꼰대가 됐나? 젊은 사람들한테 공자가 꼰대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하지. 그런가요? 저는 모를 것 같아요. 공자가 누구세요? 꼭 꼰대도 아니고 그냥 공자가 누구세요 할 것 같거든요. 꼰대가 뭔데? 꼰대가 그냥 이제 틀에 박혀 있는 거죠. 틀에 박혀 있는 거. 고전이 틀에 박혔지. 틀에 박혀 있으니까. 보통 사람이 보기에 보통 사람이 보기에. 뻔하잖아.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공자도 모를 것 같다는 요즘에 느낌 들어요. 공자가 누구야? 공자 모르는데. 네, 모르는데. 다 오래되면 다 꼰대거든. 오래되면 다 꼰대. 참 그게 안타까워. 그러니까 벌써 신부가 나눠져 있대. 장벽을. 그러니까 신이 구를 나누고 구가 또 신을 나누고 그런 게 느껴지는. 꼰대 사상. 홍사는 그 대학 다니기 전에 공자가 꼰대라고 생각했니? 아니요. 저는 근데 공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는데 4대 성인. 4대 성인. 예. 왜냐면은 또 저희 대학교 가면은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 동서남북으로 4대 성인 흉상이 있어요. 근데 왜 거기에 4대가 있어? 거기는 천주교 학교인데. 아니죠. 그 대학교는 원불교 학교니까. 원불교 학교인데 이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런 종교와 원불교라는 수업을 하면서 모든 종교에 대해서 다 배워요. 원불교가 그렇지. 네. 원불교는 확실히 다르죠. 원불교는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네. 신앙을. 그러니까 원불교가 고등 철학이면 진짜 고등 철학이지. 그냥 포섭하잖아. 다 가르쳐줘요. 다 배우는 게 맞아 사실. 형은 어때? 근데 천주교 고등학교는 그런 게 없었지. 천주교 고등학교는 천주교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 교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을 고등학교 때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네. 신기하네. 그거를 거기는 아예 안 가르치네. 그러니까 그 대신 철학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때 약간 인성교육식으로 약간 하는 그런 수업이 있긴 한데 네 그때 뭐 이런 막 진짜 철학을 가르쳐 주진 않고 그냥 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저기 울지마 톤즈 같은 뭐 저기 이투석 신부에 대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풀빵엄마 이렇게 눈물샘 자극하는 그런 가까운 우리와 지금 현실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주로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사람들 어떻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성교육을 시켜준다시고 하는 거고 음. 그리고 막 종교에 대한 거나 철학에 대한 거는 거의 없어요. 형은 어때요? 공자 배우기 전에. 그 공자에 대해서 우리 예를 들면 애들이나 생각하기 어려울. 나는 근데 뭐라 해야 되나, 우리가 기독교 사상이 거의 있었잖아요. 우리 그렇지. 그 예수님 이러면은, 근데 예수님도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젊은이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거는 이제 뭐 어디 영동이나 이런 데 가면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 막 이렇게 십자가 들고 막 이렇게 막 확성기 틀고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뭐 예수님, 뭐 불교, 뭐 근데 이제 공자는 좀 약간 거리가 먼 느낌이 아닐까. 근데 저는 원래 좀 약간 이런 철학적인 이런 거를 좀 좋아했어가지고 이런 게 그렇게 막 그러지는 않은데 여기에 나오는 젊은 이 법대생, 특히 어떤 나름대로 우월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금 나는 법대생이고 대학에 들어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공자라는 걸 내가 굳이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꼰대 사상이라는 것도 그들이 느끼는 이 논어나 뭐 공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리감이 멀고 그리고 다 따분한 이야기로 해석을 해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대에와는 좀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공지하면 유교거든. 유교 대사, 서열 그렇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싫은 거야. 지금 모르겠는데. 네. 내가 있을 때부터 그때는 뭐 공자보다 공자하면 딱 떠오르는 게 유교거든. 그래서 꼰대와 똑같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맞아. 그 이게 생각해보면 공자가 꼰대 사상이면 기독교 사상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특별한 존재잖아. 다 자기는 특별하고 어떤 위대한 존재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의식하면서 대중교육을 받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반대로 보면 이 공자의 사상이라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하고 진짜 완전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꼰대 사상이라고 여기서 직접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보면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그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성과를 낸다?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사실. 투자를 할 때도 비트코인이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그거의 수혜를 본 사람 과연 몇이나 되냐는 거지. 수혜를 본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투기를 조장하고 투기를 일삼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실력이 아니고 그냥 어떤 정말 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건데 그 사실을 깨닫기가 어려운 거지.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냥 기독교적인 어떤 그 사상을 바탕으로 자기는 굉장히 특별해.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런 대척점에 있는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내가 법관이 된다, 뭐 의사가 된다, 아니면 뭐 비행기 기장이 된다.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엘리트라는 그 코스를 밟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해간다? 그러면 그런 권력을 얼마나 많은 그 문제를 양산을 하겠냐는 거죠. 그걸 우려해서 여기에서 이제 꼰대 사상이라고 완전 진짜 딱 지칭을 해버렸고 그 반대되는 그 점에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처음을 기초를 만들어가야 될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정화가 꼰대고 사실 법대생들이 꼰대, 법대 출신의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진짜 타원 형 말대로 애초에 둘은 서로가 서로를 꼰대로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논어를 진짜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야 세상 사람들 참 꼰대처럼 산다라고 느낄 거고 그 세상 이런 논어나 이런 것들 공부 안 한 고전을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고전을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들 꼰대다. 저 옛날 저 책 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량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딱 봤을 때 와 저 인간 뭐야? 개량 한복 참 한복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야. 한복에 대한 어떤 참 그래도 입는 게 좋아. 네? 입는 게. 있는 게요. 그러니까 그 개량 한복을 넘어서 내가 의식적으로 가면 좋은데 그 의식을 담지 않고 옷만 담으려고 하니까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근데 처음부터 일단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되고 네. 일단 기량 한 번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그쵸.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는 뭐 뭐가 들어가겠지. 왜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다 투기지랄부터 시작하는 거지. 투자를 시작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삶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동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가는 과정이 다 동물인 거니까 본능의 영역 중에 하나가 투기인 거니까. 우리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 아이들이 대학을 안 가면 이제 인생이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법대생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극복하는 건 진짜 어렵지 않겠나. 예를 들면 의사, 의대생, 약사, 이 사회가 이야기하는 엘리트라는 그런 이미지를 정말 극복하기란 정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간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인간에 대한 책임만 갖고 살아가기도 벅찬데 거기에다가 어떤 직업을 하나 얻는다? 그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그게 더 힘든 거구나. 인간도 증명하기 어려운데 인간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뭐 의사가 의사임을 증명하고 판사가 판사임을 증명한다? 야 그게 참 그거만큼 왜냐면 그런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자는 그냥 계속 꼰대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정말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꼰대 사상 공자를 들춰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가 나올 수 없는 이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그런 하여튼 우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런 걸 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그냥 내가 인간임을 증명하고 그 안에서 꼰대라고 누군가 난 부르겠으면 그럼 그때 나도 꼰대였던 거지. 그 순간 밸런스가 갖춰진 사람을 꼰대라고 부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잘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중에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드는 조폭 검사 되지 말고 이게 사실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드는 검사들이 역사적으로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지금부터 고전 공부 열심히 하면서 먼저 인간이 되는 게 좋겠다. 가라 난 바쁘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루에 1시간 이게 정량적이죠. 간 보는 거야 하니까 아니 2시간 그러니까 나는 미칠 거 없다는 듯이 지르고 부엌으로 도망치듯 가버렸다. 우리 고전 소비형 2시간. 이거 맞아 그거야. 근데 이제 부엌으로 도망치듯 가버렸잖아. 왜 부엌으로 갔지? 왜냐면 밥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부뚜막신이도 먼저니까 애들 밥 해줘. 요즘 좋아하는 참 웃기죠. 뭐 하자는 거야? 밥이나 먹고 가라. 일단 밥을 준다는 이게 참 소재들이 참 다양해요. 다양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논어를 공부를 하면 부엌으로 도망치듯 가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로 알 수 있는 게 삼촌이 지금 집안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남자들이 집안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삼촌은 지금 집안일을 하고 있다. 보통 부엌으로 도망치는 여자가 도망치거든. 네, 그러니까요. 남자가 도망치는. 그 웃기잖아 이게. 이거 그냥 읽을 수도 있는데 이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오케이 콜 하지만 이번 과제는 A뿔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그 관념이 있는 거죠. 좋은 대학에서 좋은 학점을 받아야 된다. 나는 도와주고 정하는 리포트로 교수님은 점수를 주겠지. 각자 자기 역할만 하자. 딱 각자 자기 역할만 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이제 네? 과제라 안 쓰고 리포트라 썼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고 한 거예요 제가. 일관성이 없다고 한 거야 아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거 선생님 보시고 답을 주셔야 돼. 김우리가 진짜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 근데 어떤 또 이유가 있을지 또 네가 이거 우리가 모르겠어요. 알지 못한.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찾아가라 하면 뭐 이게 선생님을 이렇게 또 높이는 건데 내가 볼 때는 그냥 쓰신 것 같거든. 이게 자기가 숙제도 해보고 과제도 해보고 해봐서 본인이 그렇게 해서 쓰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우리 보고 케미스트 보고 고치라고 한 거였고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러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가 하는데 수정해놔. 하고 있어요. 겁나 적어놨어. 재판할 그래서? 때, 재판할 때 이런 거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첫 문장부터 대학 다니는 조카, 대학을 다니는 조카지 사실은. 대학 다니는 이게 말이 되나? 이것도 좀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도 다 있는데 이제 그리고 혹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도 딱 보이시네 이제 이게 저처럼 보다 보면 이게 뭐지 이게 보인다니까 이게. 사실 여기서 또 느꼈던 거 뭐냐면 이게 각자 역할을 잘하는 이제 군군 시신 부부자자 뭐 이런 것도 느끼기도 해. 각자 자리를 하라는 그런 메시지도 좀 논어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제 각자 자리에서 좀 열심히 여기서 끊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